네, CBS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준비합니다. 홍종환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홍독서와 번갈아 가면서 이 시간을 꾸리다 보니까 해 바뀌고 네. 2달 만에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네.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무래도 연말 교회에서는 이제 성탄절이 제일 중요한 네. 절기고 또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한테 무슨 목사가 저런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남의 생일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 예수님 섭섭하시겠는데. 주님 예.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재롱을 좀 폈다. 제가 재롱을 좀 네. 부렸습니다. 그리고 좀 긴장을 했었는지 성탄절 끝나고 몸살을 좀 알았었고요. 아직 약간 장기침이 좀 남아있는데요. 다행히 방송을 위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왔습니다. 네. 듣기로는 좀 레크레이션도 막 진행을 하시고. 네, 제가 정말 잘하는데 이제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거 하면 상품도 좀 걸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소소한 책 읽기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하다가 한 작품을 남겨놓고 4대 비극 중에서 네. 달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햄릿, 리어왕, 오셀로까지 하나하나 독파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작품, 오늘 어떤 작품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맥베스라는 작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번역본에 맥베드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쓰고 있는 표기법을 따라서 맥베스라고 읽겠습니다. 네. 스코틀랜드의 왕족이자 용맹한 장군의 주인공 이름인 맥베스 네.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한번 읽고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읽기 대장정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대장정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네. 뭔가 좀 비장한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세 작품이나 했나? 그렇습니다. 예. 이 방송만 들으셨으면 후련하기도 하고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뭔지 네네. 대충 줄거리가 뭔지 메시지까지 꿰실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인류 중에서 교양 수준 상위 0.1%. 네네. 네. 항상 덕분입니다. 네. 저도 방송 덕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4대 비극 마지막 작품을 읽었습니다. 자, 그동안도 각 작품의 줄거리를 잘 요약해서 들려주셨는데 우리 홍정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줄거리가 사실 셰익스피어만큼 재밌거든요. 네. 네네. 오늘 준비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의 왕족이자 장군인 맥베스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시작에는 맥베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3명의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정체를 알 수 있죠. 작품이 마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마녀가 나타나서 무언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고 있는 거죠. 맥베스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네. 맥베스를 만나서 무언가 야료를 부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몇 시쯤 만나면 좋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셋이 다시 언제 만날까라고 하면서 법석이 끝나고 싸움에서 이기고 질 때 그때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싸움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문자 그대로 보자면 전쟁은 항상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니까 그 전투가 마무리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한 가지 측면만으로 이 대사를 쓰진 않은 것 같아요. 맥베스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국 그의 삶이 파멸로 향해 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 성공한 시점,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장수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을 만한 그 시점에서부터 그의 추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마녀들이 첫 대화에서 셰익스피어가 스포를 하고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스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맥베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맥베스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때 맥베스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맥베스를 보낸 왕 던컨의 시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던컨이 보니까 피를 흘리는 어떤 군인이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아마도 저 모양을 보니까 한창 저 반란군과의 싸움터에서 온 사람 같다라고 해서 불러와서 지금 반란을 진압하는 그 전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맥베스 장군이 얼마나 용맹하게 반란을 진압하고 있는지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용맹함의 화신처럼 적진을 돌파한 다음 드디어 적장과 맞서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작별의 악수나 인사말을 할 여유조차 주지 않은 채 배꼽에서 턱까지 적장을 단칼에 갈라버렸어요. 자, 근데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린 보통 칼을 휘두른다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휘젓잖아요. 그쵸. 근데 배꼽에서 턱까지라고 했어요. 밑에서 꽂아서 위로 들어올린 겁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깨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네. 위에서 아래로 긋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밑에서 꽂아서 올리려고 하면 힘이 몇 배로 됩니다. 맥베스가 힘도 장사고 네. 무예도 굉장히 달인이고 군사적인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는 것을 이 처음 이 군인의 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너무 흡족했습니다. 나의 친척 맥베스 역시 뛰어난 군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그 맥베스와 또 함께 있는 벤코우 그 두 장군이 전쟁을 하면서 좀 겁을 내진 않았어? 뭐 이제 물어보니까 이 군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임금님, 독수리가 참새를 겁내고 사자가 토끼를 겁낸다면 말이 되지만 맥베스가 이 싸움을 겁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거기를 제2의 골고다 언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본 번역본에는 해골의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 알죠? 골고다 언덕. 그렇죠. 네, 제2의 골고다 언덕으로 만들 것처럼 시산혈해라고 하죠. 시체의 산, 피의 바다를 만들 것 같은 그러니까 엄청난 전공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맥베스가 등장합니다. 싸움을 마치고 황량한 들판으로 이제 귀환하고 있는 맥베스 그리고 벤코우 두 명이 있는데요. 그때 마녀들이 그를 만나는 거죠. 마녀들이 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라미스의 영주인 맥베스님, 코더의 영주인 맥베스님, 국왕이신 맥베스님 만세! 마녀 1, 2, 3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맥베스는 글라미스의 영주인 건 맞아요. 네. 글라미스가 맥베스의 영주였죠. 근데 그는 코더의 영주도 아니었고 그리고 국왕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맥베스가 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글라미스의 영주는 맞지만 뒤에 두 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코더의 영주가 되실 것이고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녀들이 하는 말이 맥베스가 석연치 않지만 사람이 말이죠. 네. 얄팍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네 제가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가 알거든요. 오늘 죽 썼다 이런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손을 탁 이제 꽉 잡으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알아요. 위로하는 거. 근데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얄팍하냐면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맥베스가 은근히 좀 기분이 좋으면서 그의 야망이 좀 자극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야망에 불을 붙이는 발화점이 바로 이어집니다. 전령이 다가오는 거예요. 네. 임금님께서 당신의 공적을 칭찬하시며 코더의 영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무슨 운명이야. 그러니까 네. 맥베스가 2번이 됐네. 네. 3번도 되는 거 아니야?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박용남 교수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하시더라고요. 로또 당첨 방송을 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번호가 맞아 떨어질 때 그 설레임 같은 것이 맥베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그의 마음속에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본격적으로 욕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맥베스 혼자 있지 않았죠. 벤코 장군도 벤코가 있었죠.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야 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항상 그런 거 있죠. 맞아요. 한 사람을 칭찬하면 나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러니까 마녀들이 만세 이렇게 하면서 맥베스보다는 못해도 당신은 더 위대합니다. 마녀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맥베스보다는 못하지만 더 위대하대요.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맥베스보다는 운이 좋지 않지만 훨씬 더 행운의 남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무슨 뭐라고 마녀 3이 얘기하냐면 자기는 왕이 될 수 없지만 당신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딱 해준 거예요. 벤코가 그래?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이 마녀의 예언을 들은 것이죠. 그 마녀들은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맥베스는 이미 좀 많이 놀랐죠. 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뭔가 야심, 역심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지인 글라미스 성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비밀은 없지만 아내와는 네. 비밀을 공유하는 거죠.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맥베스 부인 레이디 맥베스가 사실 현대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맥베스 부인이 없었다면 맥베스가 반역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섹스피어가 너무나 여성 혐오주의자 아니냐. 네네. 맥베스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맥베스 부인 레이디 옆에서 맥베스 부추겨가지고 그리고 네. 앞에서 이게 이상한 꿈을 집어넣어준 마녀들. 그러니까 예. 맥베스 부인이 마치 제4의 마녀처럼 그려지거든요. 결국 여자 때문에 인생 망했다는 거 아니냐, 여혐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떤 연구자들은 다소 우유부단해 보이는 맥베스와 달리 자신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지 면에서 훨씬 더 높이 또 문학적으로 풍부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네. 아무튼 이 맥베스 부인이 그렇구나. 그러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맥베스 부인이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왕의 친척이에요. 네. 그러니까 왕의 사후에 왕위 계승권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왕의 사후에 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사후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죠. 최근에 영국의 여왕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찰스 이제 현재 국왕 찰스 황태자가 제가 초등학생 때도 황태자였던 거예요. 네. 저러다 어머니보다 황태자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면 이건 진짜 하늘의 뜻이거든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맥베스 부인은 가장 빠른 길로 갑시다.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손을 씁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맥베스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네. 맥베스는 그걸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맥베스가 우유부단한 사람 혹은 피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그려지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했잖아요. 맥베스는 피로 목욕을 하는 사람. 네. 제2의 골고다 언덕을 만드는 사람. 네. 턱에서 배꼽이 아니라 배꼽에서 턱까지 탈출을 하는. 계속 얘기하시네요. 예, 이게 상상이 자꾸만 들려요. 제가 이 표현이 왜 인상적이었냐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표현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품격을 가진 그리스의 영웅들의 품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맥베스가 결국은 아내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맥베스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이거 못하면 남자도 아니다. 근데 남자들에게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루기 쉽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너무 하기 싫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가 침대를 저와 상의하지 않고 2층 침대를 주문한 거예요. 철제 침대를. 제가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일을 너무 하기 싫어요. 네. 하지만 주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서 칭찬하자 저는 너무 하기 싫었다는 것을 잊고 미친 듯이 괜찮나 이러면서 하기 시작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여성 심리학이 있는데 왜 남성 심리학은 없느냐. 아동 심리학을 적용하면 남성 심리학입니다. 네네네. 자신의 남성성이 인정받으면 남자들은 막 미쳐 날뛰죠. 반대로 남성성이 무시당하면 그것은 일종의 유사거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의 남성성이 무시당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맥베스는 코더 왕을 시해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맥베스가 여전히 그에게는 양심이 남아 있어서 세상의 바닷물로도 내 손의 피를 다 씻을 수 없다라고 죄책감이 시달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반면 레이디 맥베스는 물 한 바가지면 씻을 수 있는데 철석 같은 간담을 보여주는 철의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도 상황을 감지했겠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 다음 차례는 우리구나라고 해서 아들들도 도망을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왕위 계승권자들 중에서 가장 명망과 세력이 큰 맥베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위가 오르는 거죠. 네. 자, 왕위에 오르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맥베스가 왕을 시했다는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맥베스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정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네, 벤코. 예, 벤코. 예. 그리고 이 벤코우는 정황 증거를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맥베스에게 굉장히 꺼려진 인물입니다. 벤코우가 왕이 되지 못하지만 네. 그가 왕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죠. 벤코우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벤코우가 자기도 약간 그 방송 용어는 적합하지 않지만 좀 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임금님. 맥베스에게 충성을 이제 맹세를 합니다. 네. 하지만 맥베스 입장에서는 저놈과 저놈의 아들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의 이후의 왕이 나는 왕을 하지만 이후가 매우 불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기업을 자신의 손으로 일군 사람이 자기 혈통에게 대기업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자기 혈통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뭐 재벌집의 막내 아들들이 있다십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베스는 암살자를 보냅니다. 근데 벤코우를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그의 어린 아들인 플리언스는 도망치는 거죠. 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맥베스가 그때 이제 파티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귀족들과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그 보고를 듣고 나서 갑자기 벤코우의 유령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령이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게 남아있었던 일말의 양심 또 그는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군인으로서 명분 있는 나라를 지키고 왕을 수호하는 그런 명분 있는 싸움, 명분 있는 피를 흘리는 데는 익숙했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근데 왕을 시해하고 또 벤코우를 암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굉장히 커져서 환영을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놀라서 미친 듯이 막 놀라서 고함을 치니까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임금님 왜 이러시나. 그러니까 맥베스 부인이 이렇게 수습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노망이 나서 우리 남편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수습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이 부분이 약간 뜨악했습니다. 수습이 되나? 왜냐하면 왕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건 통치 능력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일종의 탄핵이나 또 반역의 빌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연애를 일찍 파하고 그렇게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맥베스가 내가 마녀들의 예언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한번 마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마녀들을 찾아갑니다. 마녀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맥더프란 놈이 있다. 너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영주 맥더프를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인간의 힘이 너를 그렇게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인이 낳은 자는 절대 맥베스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 그러니까 맥베스가 그래? 괜찮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는 정말 또 더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버남의 숲이 던신의 언덕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절대 너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버남 숲과 던신의 언덕은 다 맥베스 영지입니다. 근데 언덕 위에 자기 성이 있고 저 아래 숲이 있는데 숲이 성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인 낳은 자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숲이 성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당신 질 일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씬난다 라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맥베스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혹한 학정을 하고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맥베스는 계속해서 그 환영을 보고 환영을 보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점점 사람이 잠을 못 자면 피폐해지고 그리고 날카로워지잖아요. 광기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강인한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레이디 맥베스도 마음속에 심각한 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몽유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녀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망쳤던 덩컨 왕의 아들 왕자 말콤 왕자가 잉글랜드에게 1만 명의 원군을 얻습니다. 1만 명의 지원을 얻고 스코틀랜드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그와 함께 싸우는 용맹한 장수가 있었죠. 마녀들이 경계하라고 했던 맥더프가 있었습니다. 맥더프와 말콤 왕자가 만나는 장면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좀 다루고요.
그래서 맥베스는 여전히 믿는 바가 있습니다. 맥더프를 경계해라. 그렇지. 저쪽에 맥더프가 장군으로 오고 있구나. 경계해야 돼. 하지만 여인이 낳은 자는 자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리고 숲이 성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 내가 패배할 리는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말콤의 군대가 쫙 가까이 오면서 위장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위장 해보면 나무까지 잘라서 헬멧에 꽂고 얼굴에 뭐 얼룩덜룩 바르고 네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콤의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숲에서 나무를 다 잘라서 자신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나무를 잘라서 여기저기 이제 꽂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무 밑에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자, 진군 딱 하는 순간 멀리서 보니까 네. 성에서 보니까 1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숲이 통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맥베스의 그 감시병들이 와서 초병들이 와서 맥베스에게 숲이 지금 던신의 언덕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임마?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라고 할 텐데 맥베스는 어떡하지? 한 겁니다. 그 예언. 네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황당해 보이는 마녀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져 갔잖아요. 아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마녀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숲이 움직여서 언덕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맥베스의 부하들도 군인들도 막 탈영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맥베스와 맥더프가 만나서 막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맥더프와 맥베스가 정면으로 달라붙을 때 맥베스가 약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은 맥더프의 처자식을 잔인하게 몰살시켰던 과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맥베스가 아무리 강했던 그 용장이었다, 역전의 용장이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세월이 많이 흐르고 평온한 왕위에 있으면서 또 환영을 보면서 심신이 다 이제 옛날 같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쟁터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얘기를 유지하고 있는 맥더프와 싸웠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맥더프를 피하려고 하는데 맥더프가 아이 겁쟁이. 그러니까 맥베스가 아내가 그 남성성을 의심하는 말을 했을 때도 참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이 한순간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겁쟁이라고 막 욕을 하니까 돌아서서 나는 여인이 낳은 자에게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예언을 받은 몸이다. 너는 남자가 낳았냐라고 막 호기를 부립니다. 근데 맥더프가 너는 말이지 믿는 구석이 고작 그런 예언 정도였느냐라고 말하면서 나 맥더프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배를 먼저 태어날 때가 되기 전에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온 자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이것도 여인의 몸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출산의 과정이 아닌 것이죠. 뭐 현대인들에겐 이것이 자연스러운 출산의 과정의 하나이죠. 네, 제왕절개라고 해서. 하지만 고대의 제왕절개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모와 아이를 둘 다 살리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산모를 포기하고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산모의 이 건강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그야말로 어머니를 죽이고 태아만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방식, 자연의 섭리에 따른 출생을 하지 않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맥베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맥베스는 결국 맥더프의 칼에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맥베스의 목이 창끝에 매달려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것으로 이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네, 맥베스 줄거리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영광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셀로를 보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치정극을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치정극이 뭐 어때서요? 맞아요. 예. 근데 오셀로에 비해서 맥베스를 읽으면서 조금 심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그 레이디 맥베스가 계획한 대로
그냥 뭐 크게 꼬이는 거 없이 네네네. 자기들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약간 권선징악처럼 네네. 끝나고 네. 그런 과정이 셰익스피어가 써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약간은 좀 밋밋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역시 셰익스피어 작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날카로우신 게 네. 이 맥베스가 4대 비극 중에 가장 보수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네네네. 해요. 네네. 느낌에. 정말 날카로우십니다.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전 독서를 통해 감각이 형성되신 거죠. 아닙니다. 홍 목사님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 맥베스 줄거리를 듣고 나서 그럼 나 한번 직접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번역본이 좋을지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몇 종을 읽어보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로 참고한 번역본은 지금 들고 있는 김재남 선생님. 네. 지금 이 방송은 다 김재남 선생님 번역본을 네. 대본으로 해서 이제 보고 있고요. 좀 술술 읽히더라고요. 네, 네. 산문투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가장 좋은. 네. 비교적 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런데 운문의 맛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해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주석으로.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권오숙 선생님이 번역하신 번역본이 있어요. 권오숙 선생님. 네. 그래서 이 두 종을 같이 보시면 교양으로서 맥베스 읽기는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맥베스 줄거리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왕좌의 무게? 맞아요. 네. 그게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네. 왕좌의 무게. 자,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소소한 책 읽기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홍정화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